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 기업들 실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입니다. 그 전에 저번 영상에 정리했던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팅을 간단히 짚어본 뒤에 바로 실적을 볼까요? 먼저 양자라는 것은 어떤 불연속적인 특정 값에서만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고 과거의 빛을 통해서 알아냈고 전자처럼 작은 입자도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양자의 움직임을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중첩과 얽힘입니다. 일반 컴퓨터는 계산 시에 각 자리에서 0 또는 1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0과 1을 동시에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중첩이라고 하고 또 일반 컴퓨터는 각 자리의 숫자들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양자는 다릅니다. 얽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전이 두 개가 빙글빙글 도는데 한쪽 동전을 책상을 쳐서 앞이 나오면 나머지 동전이 그 영향으로 앞이 나온다고 하면요. 이게 100km 심지어 다른 행성에 있어도 이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얽힘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이 양자의 중첩과 얽힘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암호의 독을 예로 들면 자리수가 2000개가 넘는 숫자를 해독한다고 하면 일반 컴퓨터는 이에 2000승번의 연산을 해야 되고 시간도 무한으로 걸립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0과 1을 동시에 표현해 준다고 했잖아요. 2000개의 자리수가 0과 1을 동시에 표현이 되고 서로 얽혀서 숫자를 한 자리씩 바꿔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암호의 독, 빅데이터, 신약 개발, 물류 최적화 등 특정 분야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지금의 단계는 양자 컴퓨터 센터를 구축해서 클라우드로 접속하게 한 다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중첩과 얽힘의 성징을 띠는 큐비트라고 하는 양자 비트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나지 않게 그걸 제어하기 위한 기술력이 필요해요. 먼저 구글, IBM은 칩 회로로 양자 비트를 구현합니다. 반도체처럼 회로로 구현하다고 해요. 칩으로 구현해서 제어력은 우수하나 극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냉각기가 필요한데 엄청 크다고 해요.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오차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 원자를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양자 비트를 구현하는 건데요. 아이온큐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원자를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진공 속에 가두고 변화를 가해서 원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원자의 경우 어디서든 똑같은 원자라서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하나는 극저온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냉각기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진공 상태로 이온을 가두는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이온 한 개만 상태 변화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이 큐비트의 개수가 얼마나 많냐와 이걸 어떻게 제어하냐입니다. 양자 비트가 50에서 100개 정도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갖고 5000개 정도면 암호에도 10,000개 이상이면 신약 개발에 필요한 성능을 갖춘다고 해요. 현재 IBM이 433큐비트 규모의 양자 프로세서 오스프리를 공개했고 2023년 말에는 1121큐비트 규모의 콘도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이온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투크대 김정상 교수와 메릴랜드대 크리스 몰로 교수가 2015년에 설립하고 2021년에 양자 컴퓨터 기업 최초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온트랩이라는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기술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 및 협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23년 1분기에 양자 컴퓨팅 제조 연구시설 구축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미국 공군 연구소에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2대 배포했으며 기업 기관을 위한 데이터 센터용 양자 컴퓨터 포르테 엔터프라이즈와 템포를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35큐비트의 렉 장착형으로 설치 공간을 줄여주고 템포는 64큐비트의 렉 장착형 모델입니다. 이제 실적을 볼까요? 먼저 매출입니다. 이번 3분기 매출액은 6.1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2분기 성장세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이익률이 1% 개선된 것 같고요. 실적 보고서에서 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에비타 이익률은 2분기에 마이너스 352%에서 3분기 마이너스 365%로 악화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3분기 신규 수준은 26.3밀리언 달러, 연간 누적 58.4밀리언 달러로 많은 고객들이 아이온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가 많다고 다 커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루시드, 오리진 머터리얼스 등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3분기 전체 비용은 2분기 대비 26%나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이 증가했지만 그중 연구 개발비와 일반 행정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2분기에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감소했었는데 3분기는 대폭 증가했어요. 이 모든 비용의 증가 요인은 직원 수가 증가한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로 인한 주식 보상 비용도 늘어나고요. 지금 아이온큐는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비용이 매출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네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은 시장 예측을 넘었지만 EPS는 넘지 못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5% 하락하여 1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CPI 하락으로 다시 주가가 급등하면서 현재 12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적자로 인해 자본은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 비율은 13%로 늘었습니다. 현금은 2분기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자산 규모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유동성은 유동 자산이 늘었지만 유동 부채가 더 크게 늘어서 1600%대에서 1400%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과 유동성은 당분간 기업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현금 흐름에서 영업현금의 유출이 2분기보다 더 커졌고요. 투자현금은 증권 만기로 97밀리언 달러가 유입되고 45밀리언 달러를 증권 투자에 쓰면서 투자현금은 전체적으로 유입된 형태로 나옵니다. 재무현금은 현재 크게 자금이 오가는 것은 없는 상태예요. 2023년 연간 예상 매출액은 21.2에서 22밀리언 달러, 4분기 매출은 5.3에서 6.1밀리언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진 않을 것 같네요. 저의 추측은 많은 수주에 비해 아직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바륨 기반의 AQ29 시스템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터뷴 이온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왔었는데 회사에 따르면 이터뷴은 자외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즈 코팅 같은 고가의 재료가 자외선 레이저에 의해 파괴되는데 바륨을 이용하게 되면 자외선 레이저가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러면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개발 속도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2023년 9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AQ64를 2025년까지 도달하는데 오류 수정 대신 오류 완화를 이용해서 개발 속도를 단축시키겠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큐비트가 많을수록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또 다른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기사에서 본 내용은 현재 구글은 2023년 2월에 양자 오류 정정 시스템의 첫 시연을 성공했다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17개의 큐비트를 이용해 한 번에 하나의 오류를 복구했고 49개의 큐비트를 써서 2개의 오류를 동시 복구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IBM은 오류를 정정하기보다 완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처럼 오류를 발생하는 일정 노이즈를 특정해서 제거하는 프로그래밍을 짜는 방식인데 2023년 6월에 이 기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IBM은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니 그 임시적인 대책이라고 합니다. 결국 구글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IBM과 아이온큐는 상용화와 개발 속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분간 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없지만 M&A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때는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이온큐는 현재 64큐비트를 개발하는 부분과 그때 필요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완성도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놓는 게 우선인 거죠. 컨퍼런스 콜에서 대량 생산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수요에 맞춰서 시설을 확장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이 근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4큐비트를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2025년이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다음은 리게티입니다. 리게티는 2013년에 설립되었고 구글, IBM과 마찬가지로 초전도 상태에서 큐비트를 구현합니다. CEO인 체드 리게티는 예일 대학에서 수년 동안 양자 컴퓨터를 연구했으며 IBM 양자 컴퓨터 개발에도 참여했다고 해요. 리게티는 양자 기술을 직접 회로화하는 기법인 양자 I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포레스트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멀티칩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하여 고장과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와 제조를 통합한 패번을 업계 최초로 갖췄다고 하네요. 이제 실적을 볼까요? 3분기 매출액은 3.1밀리언 달러로 아이온큐의 반 수준이며 2분기보다는 6%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면서 매출이익률도 다소 하락했고요. 영업적자가 매출액 대비 너무 커서 그래프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2분기에는 마이너스 488%, 3분기는 마이너스 542%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비용을 보시면 전체적인 비용은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2022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2023년 2월에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인력 관련 비용들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서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액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지 못했고 실적 발표 후 8% 정도 주가가 0.97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주가가 급등하여 현재는 한 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은 47%로 2분기보다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현금이 2배 이상 늘었네요. 유동성 역시 유동 자산은 줄고 유동 부채가 늘면서 506%의 유동 비율을 보였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3분기에 영업현금 유출을 많이 줄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재무현금 유입량이 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니 라일리라는 투자회사와 계약하여 주식을 매각하였고 약 12.7밀리언 달러를 조달받았습니다. 계약 내용으로는 75밀리언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총 27.8밀리언 달러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2분기보다 3분기에 현금이 많았던 것 같네요. 추가 소식으로는 리게티는 9월에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미국 공군 연구소와 5년 계약을 체결해서 맞춤형 양자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9큐비트의 QPU를 2분기에 처음 판매한 이후로 3분기에도 SQMS라는 초전도 양자 재료 및 시스템 센터에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 양자 컴퓨팅 어플리케이션 경쟁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보조금도 받았다고 하고 ANKAA2 84큐비트 시스템의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 2023년 4분기에 고객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성능을 높인 이후 이것 또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36큐비트의 라이라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24큐비트, 84큐비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늘고 계속 성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리게티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와 비교하여 성능과 비용 면에서 이점을 보려면 2에서 3년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이온큐의 AQ64에 도달하는 2025년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D-Wave 퀀텀입니다. D-Wave 퀀텀은 캐나다 기업으로 2011년 세계 최초로 상용 양자 컴퓨터를 출시했으며 양자 어닐링이라는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 쓰는 열처리 기술을 착안한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양자 컴퓨터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구글과 록히드 마틴이 D-Wave 퀀텀 양자 컴퓨터를 구매해서 깜짝 놀라게 했죠. 9월에 플럭스 오니움 큐비트라는 양자 상태를 오래 유지하여 복잡한 계산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3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는 2.6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합니다. 2분기보다 53% 증가했고 매출이익률도 2분기 41%에서 3분기에 60%로 크게 개선되었어요. 그래도 아직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00%대입니다. 분기간 비용을 보면 2023년 1분기부터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개발비와 마케팅비는 유지되고 있고 일반 행정비는 20% 줄였어요. 공통적으로 규모를 확장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고요. 전문 수수료가 감소했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시장 예측보단 부족했고 EPS는 상회했습니다. D-Wave 퀀텀은 11월 9일 장전에 발표됐는데 그때 주가가 17%가 떨어져서 그 전날 0.86달러였던 주가가 0.71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CPI 발표 후 주가가 다시 많이 올라서 현재 0.8달러 초반대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매출액을 보면 클라우드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전문 서비스 항목 매출이 2분기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D-Wave 퀀텀은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 3분기부터 반응이 오네요. 전문 서비스란 퀀텀 클라우드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2분기까지는 자본이 잠식되어 있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부채는 늘었지만 자본이 양수값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금도 엄청 늘어난 것을 보면 자금 조달을 받았겠네요. 덕분에 유동성도 2분기에 38%라는 매우 낮은 수치에서 3분기는 134%까지 올랐습니다. 재고가 따로 없으니 이제 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당분간 적자가 계속될 것이므로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에서는 영업현금은 유출이 계속 늘고 있고요. 재무현금이 크게 유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융대출로 인한 자금 15밀리언 달러, 그리고 링컨파크라는 회사와의 계약으로 주식 매각을 하여 유입된 자금이 45밀리언 달러입니다. 지금까지 61밀리언 달러를 조달받았고 최대 150밀리언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예상 매출은 10에서 11.5밀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39에서 60% 증가한 수치가 예상되고요. 4분기 매출을 역산하면 4.1에서 5.6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번 4분기에 매출이 2배 정도는 뛰겠네요. 추가 소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오니움 큐비트 개발과 함께 곧 출시될 어드밴티지2의 양자 오류 완화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합니다. D-Wave 퀀텀도 오류 완화를 적용했네요. 그리고 알고리즘 및 기능 등을 업데이트하고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가 없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 못했지만 4분기에 매출이 크게 뛰는 부분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퀀텀 컴퓨팅입니다. 2001년에 티켓카트로 설립되어 2018년에 사명을 퀀텀 컴퓨팅으로 변경하고 2021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2년 6월에 양자광자 시스템 개발업체인 큐포통과 합병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공급하는 풀스택 솔루션 회사가 됩니다. 현재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카탈리스트라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통해 기존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준다고 합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티, 옥스퍼드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2022년 9월에 5,000개 이상의 변수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초 상용 광자 EQC 시스템인 드라곤을 출시했습니다. EQC는 엔트로피 양자 컴퓨팅으로 솔직히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연 양자 시스템의 개방성을 뿌리로 두고 환경의 변수를 제거하지 않고 복잡한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국 성능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나사와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계약도 하고 7월에는 시장 최초로 원격 진동 감지 및 검사를 하는 양자가속 광자진 동계를 출시했으며 9월에는 퀀텀 컴퓨팅 자회사 QI 솔루션스가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와 양자기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5년 계약도 체결했다고 하네요. 3분기 매출액은 0.05밀리언 달러로 2023년 1, 2분기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출이익률 자체는 50%대로 좋은데요.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비용을 보면 급여, 컨설팅, 연구개발, 주식보상, 판관비 등 각 항목별로 매출액의 100배 이상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용을 줄이기보다 매출을 더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재무 상태를 보면 현재 부채 비율은 분기를 거듭할수록 낮아집니다. 10%까지 떨어지는데요. 이것만 보면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유동성도 봐야겠죠. 유동성을 보면 2분기까지만 해도 68%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똑같은 수준으로 되면서 유동 비율이 100%가 됐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퀀텀 컴퓨팅은 장기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가 곧 전체 부채입니다. 여기도 역시 적자인데 부채 비율과 유동성이 좋아진 것은 자금 조달을 받았을 겁니다. 현금 흐름에서 재무현금이 2023년 들어서 일정 비율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ATM 퍼실리티라는 항목으로 2분기까지 14.7밀리언 달러, 이번 3분기에는 8.8밀리언 달러를 자금 조달 받았습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센디언트 캐피탈 마켓과 ATM 계약을 체결했고 최대 100밀리언 달러까지 매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온큐를 제외하고 모두 투자회사를 끼고 자금을 조달받는 느낌이고요. 아이온큐는 상장 시 엄청난 규모의 돈을 받아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최근에서야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에 진입하였고 2023년 4분기에 하드웨어 제품 출시를 통해 2024년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기업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빠른 상용화를 위해 달리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대략 2025년에서 2026년쯤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모두 든든한 후원자를 두고 자금 조달을 받으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워낙 자금이 빵빵하고요. 양자 컴퓨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일 텐데 과연 어느 기업이 격차를 벌리며 치고 나갈지 궁금하네요. 현재까지 제가 정리한 기업 중에는 아이온큐가 매출이 가장 높은데요. 그래도 매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큰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은 2025년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물리학계에서는 오류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오류 정정보다 오류 완화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분기에도 도움이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많은 가르침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